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그리고 구정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바다에서 미래를 묻다 우리 기술사이시면서 또 수산학 박사 또 제17대 의원님이셨던 이영호님의 황금바다라는 책을 한번 읽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고 또 완도의 청해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벌써 1200여 년 전부터 동북아 쪽에 물류의 중심이었으면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이영호 의원님께서는 2007년 가을 여의도에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셨네요.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어느새 바다와 함께한 50년의 세월 동안 바다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계 지도 속의 작은 우리 국토, 그마저도 넘보는 주변의 열강들과 갖가지 네올로기로 인하여 자칫 섬이 되어버리기 쉬운 우리나라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질문으로 눈을 뜨는 새벽, 뜨거운 해를 토해내며 황홀하게 부활하는 황금바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대륙도 큰 섬이니 바다로 나아가면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참. 이 책은, 아프리카 앙골라 출장에서 다녀오신 다음에 의원님께서, 우리의 바다 영토 답사해서 동해안에서 출발해서 울릉도, 독도, 욕지도, 거문도, 마라도, 이어도, 가거도, 홍도, 어청도, 백령도로 이어지는 1000km의 해로를 더듬어가는 대장정이었네요. 길고 긴 해상 마라톤이었고요. 10여일 동안 밤을 낮삼아 24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졌던 여정이었네요.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내 몸이 통과하는 이 해로가 우리의 바다 영토에 새로운 하이웨이 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는 백두대간을 많은 사람들이 종주하듯이 우리의 광활한 바다에 펼쳐진 이 신비롭고 아름답고 애달프기까지 한 극도 해로 역시 우리가 자주 둘러볼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영호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우리의 미래 바다에 길이 있다. 한반도 극도 순례를 통해 알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다 역시 우리 국토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한 보고인 바다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한한 진취성과 희망이다. 바다를 만나면 우리는 가슴을 열고 자신이 바다가 될 때까지 가슴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놓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그래서 바다는 우리에게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의원님께서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본인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계, 북극에까지 한번 가보시고 싶으셨네요.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를 보고 싶으셨고 내가 갇혀있는 대륙의 한계에서 벗어나 광활한 대양에서 심호흡하고 사유에 보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기술하셨네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틈틈이 다니셨군요.
그러나 지구의 두 극지, 남극과 북극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2007년 1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남극의 자원개발, 해양생물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현장 시찰 일정이 잡히셔서 주저앉고 남극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셨군요. 울릉도 신비의 섬, 도둑공에 뱀이 없는 산무의 섬, 바람, 물, 돌, 여자, 향나무가 많은 오다 섬, 울릉도, 오징어 약소, 불고기, 명이나물, 홍합볶음밥이 일품인 섬이다. 울릉도는 어느 방향에서 보거나 비경이다.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죽도에서 바라보는 울릉도 해안가 모습을 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왔군요. 어디서든지 기암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울릉도, 또 바다에서 솟구쳐 오른 듯한 기암 절벽, 날카로운 정신의 단해처럼 언제나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울릉도. 그렇군요. 수만 년 동안 간직해온 이 섬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 섬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될 국토이다. 두 번째로 대장정에서 들리신 독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섬, 울릉도 동쪽 87km의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90여 개의 섬 독도.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섬이고 비바람에 시달려 견뎌온 세월의 덮개가 절정의 아름다움을 빗어내고 있다. 조도, 잃어버린 아치섬.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의 요새사령부가 있던 작은 섬, 토지를 확보한다는 미명 아래 방조지를 쌓고 갯벌을 메워버렸네요. 지금은 한국해양대학이 들어서 있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소감이네요. 학교의 강당에 가득 모인 대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면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전달된다. 내가 그들에게 강의한다기보다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나를 고무시키고 행동하게 한다. 또 의원님은 이렇게 또 강의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네요. 정복을 입고 열을 맞춰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다. 그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수계 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해양 한국을 위한 젊은 인재의 육성이 절실한 때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우리 영호 부모님께서는 큰일 하셨네요. 원양어선의 외국인을 선원들이 승선하게끔 하는 법을 통과시키셨군요. 이게 그 원양업협회가 있었는데 2005년 3월 정부 입법을 통해 뭔가 아주 큰일 하셨군요. 협회에서 2005년 3월 개정된 선박직원법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특례, 이것을 들으시고 업계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어선도 외국인 해기사 승선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셨네요. 아주 큰일 하셨군요. 욕지도, 알고 싶은 섬. 한반도 동남쪽의 극지 33개의 섬을 거닐고 있으며 신라 때 불교가 전래된 통로, 임진왜란 때 삼도 수군 통제령이 있던 섬, 한반도의 남쪽 관문 역할을 했던 섬, 두미도, 상로, 내도, 하도, 대도, 후도
연화도 등 9개의 유인도와 세존도 등 33개의 무인도를 거느린 욕지면에 본섬을 일컫는다. 이런 섬이 있었군요. 또 거문도를 들으셨군요. 말을 걸어오는 섬 거문도. 여수에서 100km, 115km. 아름답기로 소문난 등대가 있고 조선시대 말기 영국군이 불법 점령했던 섬 백도와 112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 1981년 다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문도 해안선. 어디나 다 절경. 거문도에서는 늘 환상적인 일출을 볼 수 있고 자연과 인문과 역사에 취할 수 있는 곳. 또 보로봉 동백터널 길이나 영국군 묘지를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송이 하나하나에 거문도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또 의원님께서는 마라도에 또 가시네요. 최남단 섬 마라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위치 동경 126도 11분, 북위 33도 06분, 면적 0.3km제곱미터.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1km, 여의도의 10분의 1 크기인 작은 섬, 태평양의 거친 파도와 맞서며 파수꾼 마냥 망망대해 오롯이 떠있는 국토의 효자. 마라도는 높은 산은 물론 작은 언덕도 없는 평지와 초원으로 이루어진 섬, 드넓은 초록의 섬은 이국적인 인상을 준다. 어떠 쓰셨네요? 의원님께서는 이 마라도를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에 바다가 잔잔히 흔들리고 그 물빛을 따라 햇살이 눈부시다. 뱃벌이에 서서 동서남북을 가늠해 본다. 남쪽의 먼 수평선에는 구름이 바다에 젖어 다가왔다. 멀어지길 반복하고 북쪽으로는 성산포가 또 하나의 섬으로 눈에 잡힐 듯이 떠 있다. 거문도를 떠난 지 7시간 만에 마라도에 도착. 국토의 최남단이다. 마라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던 섬이고 곳곳에 일본군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용호님은 마라도를 또 떠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다시 떠나갈 시간이다. 하늘과 바다가 한 세상을 이루는 초원에서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이장은 웃기만 한다. 하긴 어디 사는 것이든 외롭고 힘들지 않은 삶이 있을까? 어디서 읽은 시 구절일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그렇군요. 정호승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는 그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더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새도 산 그림자도 심지어 하나님까지 또 외롭다고 위로한다. 섬 사람들은 늘 즐겁기만 한 일상은 일상이 아님을 바다를 바라보며 무트로 떠나고 돌아오는 배를 바라보며 익혔을 것이다. 내내 웃기만 하던 마라도 이장님은 선착장에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기울어가는 오후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제 이용호님은 그 다음 전설의 바다에서 되살아난 섬 이어도에 가시는군요.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서남쪽 149km, 북위 32도 07분, 동경 125도 10분. 구원의 섬, 전설의 섬, 지금은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소중한 섬. 이어도는 바닷물 속에 있는 바위섬이라고 하네요. 이어도 주변에는 산호초들이 밭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수많은 어부들을 데려간 환상의 섬이고
소설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어도를 구원의 섬으로 생각했네요. 이제 또 가거도로 가시는군요. 대륙을 끌어안고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섬 가거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남서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섬. 일제가 지어준 소흑산도라는 이름 대신 지금은 가거도라는 우리 이름을 되찾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 이 섬 외롭고 고독한 섬에도 개발붐이 이루고 있고 잘려나간 산들은 이제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고 섬 사람들은 늘 사람을 그리워하며 산다. 길에서 만난 가거도 2구 항리마을 주민들과 함께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의원님께서는 또 가거도를 보면서 무슨 시 한 편이 떠오르셨다고 하네요. 너무 멀고 험해서 오히려 바다 같지 않는 거기.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던 섬. 쓸만한 인물들을 역정내며 유배 보내기 즐겼던 그때 높으신 분들도 이곳까지는 차마 생각 못했던 그러나 우리 한민족 무지렁이들은 가고 보이니까 가고 보이니까 또 가서 마침내 살만한 곳이라고. 조태일 선생님의 가거도라는 시이군요. 자, 이제 또 1000km의 대장정의 여정에서 이제 또 매화를 닮은 붉은 섬 홍도에 또 이제 가셨군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동경 125도 12분, 북위 34도 41분, 면적 6.47km. 거리에 있는 흑산면 홍도 매화꽃을 닮아 메가도라고 불리는 천연기념물이자 해상국립공원인 섬. 치열한 삶이 찾아드는 고즈넉한 저녁 무렵 여행객들은 바닷마을의 평화로운 야경에 매료된다. 바다는 날마다 새로운 파도와 바람을 만든다. 홍도는 그 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공원 같다. 붉은색의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절벽이 섬 주위를 돌아가며 만들어낸 절경만도 33경이다. 흑산도는 조선왕조 시대 때만 137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섬. 섬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섬의 역사와 그곳에 핀 풀과 꽃과 나무와 바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홍도는 흑산도와 함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홍도 주변의 바닷속은 아름답고 신비롭다. 해저류와 풍부한 어족 자원들은 홍도의 생태계를 지키는 또 다른 파수병들이다. 홍도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가 불과 6km. 매번 올 때마다 거대한 미술관과 식물원을 관람 중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홍도에 자생하는 홍도 원추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참 많은 사진들을 찍으셨네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이 많은 책들을 발간하셨다는 것도 최초이네요. 혁신적인 책 편집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또 1000km 여정 중에서 서해안 고래잡이 어부들의 옛고향 어청도에 또 가셨군요. 주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동경 126도 17분, 북위 26도
이번 면적 1.8제곱미터. 군산시 고군산 군도에 속한 섬이면서 군산항에서 66km 해상에 떠있는 새들의 터미널, 고래잡이 업전진 기지가 있던 부자섬이다. 어청도는 고래잡이, 멸치잡이로 유명세를 떨친 섬이다. 어청도는 고래잡이가 금지되기 전까지는 동해 장생포항과 더불어 고래잡이의 천초기지로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섬이었다. 물때가 좋을 때면 많은 어선들이 찾아와 성시를 이루었다. 어청도는 이제 예전의 풍요로움과 흥청거림이 사라지고 적막함이 남아있다. 어청도는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절벽에는 해성이 고고하게 섬을 지키고 있다. 섬을 여행하는 동안 작은 무인도의 분지처럼 서 있는 소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그들의 생명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청도에는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군산에서 어청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종종 결항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원님께서는 한반도의 파수꾼 백령도에 또 이제 들리시는군요.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도, 인천에서 220km. 한반도의 파수꾼 백령도 주변에는 다양한 수산물과 어족이 풍부하다. 주민들의 소형 어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아주 평화롭다. 백령도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섬과 바위들은 크게 상관없이 아름답고 장엄하며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를 갖고 있다. 백령도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고 법에 따라 선박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이른바 해상교통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북방 한계선 NLL을 둘러싼 남북의 긴장 상황이 백령도에 있군요.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백령도. 백령도에서는 끼나리와 멸치가 많이 잡히네요. 주민들이 까나리 액젓을 많이 담가 놓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는 백령도의 아름다운 비경 가운데 하나인 두무진 선대암의 형제 바위에서 사진을 찍으셨군요. 인당수에 배 띄우고 장상권 마루에서 풍악이 울려지기를 기원하셨군요. 백령도에 많이 피어있는 꽃이 바로 자기나무 꽃이라고 하네요. 1000km의 대장정 요정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섬 본인이 태어나시고 당신이 그곳에서 이런 큰 꿈을 갖게 된 고향, 바로 내 마음의 극도 완도에 이제 도착하셨네요. 전남도 완도군 북위 34도 15분, 동경 126도 40분, 면적 50.2km. 내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섬, 내 고향 완도. 나는 제2의 찬란한 청해진 시대의 개막을 꿈꾼다. 완도, 그곳은 늘 내 마음의 극도이다. 완도라고 중을 걸을 때마다 나에게는 동백꽃처럼 붉고 아린 기억들이 지나가는 바람 속의 공기 속에 늘 비릿하게 배어있다. 서정지 시인은 자신을 키운 것이 파랄은 바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를 키운 것은 구아리 바다일 것이다. 집을 둘러싼 동백나무 숲을 지나 길을 나섰다면 제일 먼저 나를 맞는 것도 바다였고,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와 고단한 어깨를 기대는 것도 바다였다. 바다는 내가 지쳐서 찾아갈 때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이 말을 쓸어주었고,
으쓱한 마음에 어깨를 꿋꿋이 세워 돌아갈 때면 사정없이 틈을 후려치곤 했다. 내겐 아버지와 어머니와 바다가 늘 동격이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늙으신 아버지와 집안일은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는 것이라고는 어머니. 농사일에 몰두하신 두 분 아직도 내게 문을 두드리면 말없이 문을 열어주고 내가 집을 나서면 또 말없이 전송을 할 뿐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고 다시 먼 곳으로 떠날 때마다 나는 두 분이 내게 하시는 소리 없는 말들을 듣는다. 조심해라. 사람도 차도 일도 몸도 말도 조심해라. 완도의 수많은 섬들이 바다들이 내게 말한다. 조심해라. 사람도 차도 일도.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던 섬소년 이영호. 그는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차원에서 간 군대였었네요. 그는 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만 나는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다른 섬 사람들이 그렇듯이 섬이라는 태생적 공간을 인정한 나에게 섬이 준 선물처럼 여겨진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유학 갈 처지가 되지 않아 완도 수고에 진학하고 부산 수산대학을 간 것은 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완도 수고와 수산대학을 졸업하셨군요. 17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 모 일간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란 책이 출간되었다. 정계 의료계와 대기업체에 종사하는 31,800명의 소위 파워 엘리트의 학연, 혈연, 지연에 대한 점수를 계산한 책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내 점수는 1점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주제로 쓰면서 나를 엔티티, 연구대상이라고 부를 정도 내 주변에는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다양한 인맥들이 존재했다. 때문에 그 신문사의 책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위치에 설 수 있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이었을까를 짐작해주는 지표 같아서 씁쓸한 심정이었다. 만일 내가 섬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집안이 부유해서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갔더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군배치를 받았더라면 나는 개인의 영달과 행복 추구에만 관심이 있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완도에서 태어나 내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한편 운명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기에 내 이웃의 삶을 살피게 되었고 누가 부여해준 듯 대의 명분과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나는 완도에서 태어나 내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한편 운명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기에 내 이웃의 삶을 살피게 되었고 누가 부여해준 듯 대의 명분과 국가와 민족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음에 감사한다. 우리 집은 우대미 중원탑이 있던 서망 중턱에 있었다. 나는 늘 중원탑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빈칸은 모두 바다로 메워져 있고 그 위엔 부표처럼 섬들이 떠 있었다. 바다 안에서 동백꽃이 피고 꽃도 없이 무화과는 익어갔고 부모님의 몸에 나이대를 만들었다. 우리 마을에서 군청이 가장 큰 건물이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어느 날 저 군청은 내 것이다라고 하더니 부모님께 앞으로 커서 저 군청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어린 내 눈엔 그 군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었고 그 제일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린 마음에도 그걸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지 취약 통지서도 안 나왔는데 나보다 쬐끄만 애들도 다 가는 학교를 왜 나는 보내주지 않느냐며 때를 써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입학 전의 열정과 달리 나는 수업보다는
풀숲에 앉아 풀과 벌레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은 아이였다. 고학년이 된 나는 공부보다는 부모님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가축을 기르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그 자체가 놀이였고 삶이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소년 이영호. 어렸을 때 내 꿈은 새마을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나의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 지금 생각하면 교육의 효과였겠지만 그 당시 박 대통령 우리 모두를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 원래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급속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 번 수술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나는 이미 오남매를 돌보고 통솔하는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 쟁기질을 배우기 시작한 중학교 1학년 무렵 경운기가 등장. 그 경운기만 있으면 아버지 병도 나을 것 같고 어머니도 덜 고달플 거라고 생각. 경운기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토끼와 염소를 키우고 나무를 하러 산을 탔다. 그래도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등수나 성적에는 욕심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그중 국어과목 선생님이 특정 참고서를 사도록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참고서에 시험 문제를 내더니 아예 참고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런 선생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참고서를 사지 않았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선생님께 매를 맞아야 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학생에게 참고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에 날마다 몽둥이로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기억이 난다. 나의 모델링이었던 이런 나에게 대학생이었던 육천형 동서양 명언집과 책은담이라는 책을 건네주었다. 이 두 권의 책은 내 성장기의 선생님이자 멘토였으며 삶의 바이블이었다. 동서양 명언집과 책은담. 나는 모든 답을 그 책에서 찾았다. 나의 모델링했던 그 형님은 아쉽게도 지난 8월 2007년이네요. 돌아가셨군요. 그분의 은혜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완도 수구에 진학했어도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양업이 무식에 발전할 즈음 원양어선만 타면 웬만한 셀러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리라 생각은 않았지만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때 아는 것과 공부에 대한 차이를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알기만 해서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진정한 공부,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진정한 공부,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아내를 만난 것은 축복,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이 거짓이었다. 완도 남망산 중턱에 있는 큰절 신흥사 스님이 공부해야 하겠다고 찾아온 고시생에게 절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했다. 스님으로서는 학생 불자를 양성할 목적이었고 사설학원이 전무했던 지역 학생들에게는 성문 종합영어를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종의 무료 공부방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중 나는 새벽 3시 반경마다 그 절 입구에서 부모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며 산길을 오르던 소녀를 보게 되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우리 부모님과는 천양지차했던 소녀의 부모가 부모의 손을 잡은 그 소녀가 부러워 새벽 예불마다 부처님에게 기도했다. 저런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런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9년 후에 그 소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모양이다. 초등학교 1년 후배였던 그녀에게 처음 내 마음을 전했던 건 대학에 들어간 후였다. 촌스럽고 짧은 편지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이 고작이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을 소리내어 전하는 법에는 늘 서툴다. 이런 나를 제대로 잊고 이해해주는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거창하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 몸이 아프면 나보다 먼저 알고 내가 슬퍼도 나보다 먼저 나를 읽는 아내를 만난 것은 내가 경험한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다. 내 몸이 아프면 나보다 먼저 알고 내가 슬퍼도 나보다 먼저 나를 아는, 나를 읽는 아내를 만난 것은 내가 경험한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다.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태 한 번도 나는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사랑이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좋고 싫고 아프고 힘든 것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섬에 대한 육지 사람들의 인식을 알게 된 군대 생활.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은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신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선물임을 아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많은 오솔길을 숨긴 갈래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때 과연 자신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나를 이끄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지는 섬이라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다. 섬은 하나의 국가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미를 가지고 있다. 16개로 섬과 섬 사이가 이어지고 육지와 이어져도 독자적인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서 존재한다. 특히 200여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서사로서 존재한다. 이곳에 있으면 시작이 어디인지, 섬들이 끝나는 곳이 어딘지도 잊어버리게 된다. 모든 섬들이 세상을 향해 모두 열려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닫혀있다. 내가 할 일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은 군대에 가서부터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한동안 바다를 멀리하게 됐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답습하는 강의에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바다를 벗어날 수 없는 내 삶이 지루해지기도 했다.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 내 고향 완도. 그러나 다른 자리, 다른 신분이 되어 돌아온 고향은 내게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돌아온 완도에서 어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섬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트로부터 고립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주민 밑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 위에서 서서 주민을 부리던 자리였다.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어빈들에게 각종 횡포를 부리고 그 대가로 눈물을 돌려주는 걸 보았다. 뒷돈을 바라고 온갖 상납을 버젓이 오가는 경찰들을 보거나 육지에서 온 고참이 섬 여성들에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속이 뒤집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바닷가를 서성이며 가까스로 분을 사겼다. 부당하고 억울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과 가난 속에서 헤매는 이웃들, 공장들의 가격 담합 횡포 때문에 어빈들이 회서 키워 수확해온 생명을 바다에 쏟아부으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며 가슴이 아렸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내 손으로 모순에 가득 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소명의식이 생겼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무태에 대한 동경이 있다. 남자들은 그나마 타지로 유학을 가기 쉽지만 그 당시 여자들은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수록 그에 대한 동경도 커지는 법. 완도 본섬만 해도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섬이었음에도 많은 처녀들은 육지를 향해 그리움과 꿈을 키우고 했다.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육지 사람들은 그녀들의 순진한 꿈을 비웃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달을 때마다 그녀들이 꿈꾸는 바다 너머는 환상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실상구시 첫 단계로 선택한 직업 어촌 지도사.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방황을 접었다.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 쫓을 수 있는 무기지개가 생겼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차근차근 숨을 골라 계단을 올라가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어촌 지도사가 우선 되기로 했다.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다. 어촌 지도사 시절 새벽 3시 반에 집을 나서 배를 타야 제 시간에 출장을 갈 수 있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꿈이 있었기에 나는 그 일이 좋았고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가지고 연중무휴로 뛰었다. 거기에 더하여 완도와 부산을 오가며 석박사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던 날들이었다. 통로까지 많은 통일호 기차 의자틈에 틈새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도 했고 완도와 부산을 오가는 화르찬 화물 얻어 타고 밤새워 이동하면서도 다음날 어김없이 근무에 임하였다. 밤낮 없이 양식장을 돌아다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앞니 4개가 부러지기도 했고 졸음운조로 차가 논두렁이에 받쳐박히기도 했다. 한 번은 8톤 트럭에 받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나간 적도 있다. 그러나 마치 조상님들이 손을 내밀어 받아준 것처럼 나는 차는 완전히 폐차해왔지만 나는 타박상 정도의 상처뿐. 이런 사고를 겪을 때마다 기적처럼 무사한 내 자신을 보면서 덤으로 얻은 내 인생의 천부를 걸고 이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시절 현장에서 어촌 지도를 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바다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못지않다는 걸 알게 된다. 섬 사이를 지나며 내 기억과 세월을 더듬어 본다. 애 기억을 더듬는 일은 내 나이를 세는 일과 같다던 어느 선배의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언제 그랬던 수평선은 시작도 끝도 없다.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도 햇살 속에서 잠잠히 타고 있을 뿐이다. 산 모퉁이를 돌면 다시 길이 보이듯이 섬 모퉁이를 돌면 다시 섬이 보인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이는 비단 눈앞의 이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다. 역사는 미지의 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 역사 위를 향해 중이다. 역사란 멀고 아득한 것이 아니라 섬과 섬 사이를 잇는 교량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현재가 없다면 역사는 존재할 수도 없다. 더 나은 역사를 위해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 나는 향해야 한다. 완도는 이미 1200년 전 동부가 해상 물류 중심이었다. 완도는 1200년 전 동부가 해상 물류 중심이었다. 201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 그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54개. 본섬의 경우 1968년 한강 철교로 철강 구조물로 16개를 가설했다. 장보고가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동서무역망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 기지를 청해진에 설치했던 것은 단지 완도 사람이라서 그랬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지역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풍을 피할 수 있는 항구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해상 항로의 최단 거리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육지에서 대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양으로 나가는 대륙의 시작이며 동북아의 십자로 위치한다. 또한 방파제격인 일본이 태평양의 파도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체가 천혜의 항구기지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장보고는 이미 1200년 전에 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하면 청해진을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전 미국 주일 대사 라이샤오는 자신의 논문에서 청해진 세력을 상업제국으로 보고 장보고를 영웅적인 모험가이며 거상이라는 의미에서 무역왕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장보고는 이미 1200년 전에 동북아시아 해상무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청해진을 설립하였다.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의 본거지를 정한 것은 단지 고향에서가 아니라 청해진이 무역항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나당 이를 이어지는 항로의 요충지이며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이 거쳐오는 동남아시아 인도 항로와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 환적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꿈을 꾸는 자만이 발전할 수 있으며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을 꾸는 자만이 발전할 수 있으며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1200년 전에 장보가 꾸었던 꿈을 이제 우리가 새롭고 찬란하게 채색하고 있다. 이제 책은 428페이지까지 이제 건너갑니다. 이용호님께서는 에필로그에서 한반도 극도 순례 대장정을 마치며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질문으로 눈을 뜨는 새벽, 뜨거운 해를 토해내며 황홀하게 부활하는 황금바다는 초심을 잃지 말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처음 극도와 이이지 답사를 기획하면서 일정이 너무나 빠듯하고 일기마저 고르지 못한 여름철,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일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순회 답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해양수산부 관계자, 동서해 어업지도사 사무소장 비롯한 무궁화 15부터 32호까지 호 선장님, 해양경찰청 함정 및 행정선 등의 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로써 나의 짧고 길었던 한반도 바다순례 여정은 끝났다. 어떤 이는 길이 시작되자 여행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여행이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이 시작된다. 이제는 여행이 나에게 준 교훈과 다짐을 실천할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바다야말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이자 지속 발전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의 관점에서 바다를 소홀히 하고 그 중요성 역시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였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노력하여 왔다. 바쁜 의정활동 정성에서 굳이 남극을 비롯한 5대양과 아프리카 앙골라까지 직접 가보자 한 것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바다의 개척 가능성을 보고자 함이었다.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세계 일강들의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당당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느꼈고 수교도 맺지 않았던 시절에 민간 차원에서 앙골라의 남태평양에 대서양 어업 전진기지를 확보한 원양산업 정수들을 보면서 역시 바다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면적은 좁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라다.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북으로는 동남아 유럽의 항로가 열리고 서로는 한일 항로와 동부가 기간 항로, 동으로는 한중 항로와 동부가 중심의 항만이 열린다. 평양에서 시작해 서울, 광양, 강진, 완도, 여수, 부산을 잇는 축이 바로 해양 개발의 축이 될 수 있다. 저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를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신비주의 신 윌리엄 브레이크가 상상력을 예찬하며 쓴 시, 모래알 하나에서 세계를 보며 들꽃 하나에서 우주를 본다. 무한을 한 손에 움켜잡으며 한 시간 속에서 영원을 느낀다. 모래알 하나에서 세계를 보며 들꽃 하나에서 우주를 본다. 무한을 한 손에 움켜잡으며 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느낀다. 원래 한 30분 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계속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445페이지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용호님께서는 또 가슴으로 이런 또 글을 쓰셨네요. 책을 마무리하며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어느새 바다와 함께한 50년의 세월 동안 바다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지도 속의 작은 우리 국토,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대륙도 큰 섬이니 바다로 나아가면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작은 국토, 그러나 그마저도 넘보는 주변의 열강들과 갖가지 이데올로기 인하여 자칫 섬이 되어버리기 쉬운 우리나라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질문으로 눈을 뜨는 새벽, 뜨거운 해를 토해내며 황홀하게 부활하는 황금바다는, 뜨거운 해를 토해내며 황홀하게 부활하는 황금바다는 조심을 잃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고, 대륙도 큰 섬이니 바다로 나아가면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이지와 극도수를 함께 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따뜻한 동행, 거친 책을 곱게 정리하고 다듬어준 아내, 그리고 의원실 보좌진들, 태평양 포럼 연구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007년도 가을 여의도에서. 엄청나네요. 이렇게 이런 책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네요. 국가를 위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또 어렸을 때 모든 일들이 어쩜 이렇게 똑바르시고 참 너무너무 모범을 보셨던 삶이셨네요. 실상 고시형 정치인, 하늘을 보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신 이영호 의원님의 지나온 삶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합니다.